안녕하십니까, 송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각 구분 소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유 부분을 마음대로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이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관리규약이 과연 유효한 것일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28조 같은 법 29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이제 집합건물의 규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만들어진 그런 관리 규약이라도 그 관리 규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규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제정된 관리 규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리 규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또는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상가 건물의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관리비까지 이제 체납되어 단전단수 조치가 통보되었으며 상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상가 건물의 상가관리운영위원회가 상가 건물의 전체 점포에 관하여 회사와 건물 전체를 통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상가 건물의 관리자는 서면 결의로서 상가관리운영위원회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관리 규약을 제정한 후 앞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추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 소유자들 중 일부가 이에 반대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하였던 일부 구분 소유자들의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고 어떤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요? 반대하였던 구분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점포에 관해서 상가관리운영위원회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후에도 동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으며 그러한 사정으로 새로 제정된 관리 규약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관리위원회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도 역시 임차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반대한 구분 소유자들의 점포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가 되면서 무단 점유로 인한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까지 역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해당 점포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은 이제 2심까지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이제 원고들이 패소를 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되어 원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제 파기 환송되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관리규약을 무효로 판단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대법원에서 이 파기한 핵심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상가관리운영위원회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관리인에게 이 건물의 임대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한 이런 내용의 관리 규정은 무효라는 것이고요. 이 관리 규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관리 규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가관리위원회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 이 추인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반대했던 구분 소유자들은 그 상가관리운영위원회에게 자신의 전유 부분을 임대하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고 사후에도 동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규약 자체도 무효고 추인도 무효고 결국은 상가관리위원회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적어도 반대했던 구분 소유자들의 점포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는 무효의 임대차 계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집합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합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집합 건물법이 적용되고 집합 건물법은 관리 규약을 통해서 단체 자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고 사무실이나 상가 건물의 집합 건물에서 관리 규약을 만들면 그 관리 규약이 절대 침해할 수 없는 무효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모두 따라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중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 일부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 침해 당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 규약을 다툴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관리 규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채 권리 구제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조금의 참고사항 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